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상은 했지만 총선에 앞서간 여당 내에서 벌써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물러나라는 얘기죠. 그러나 윤 총장은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총선 끝난 뒤에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인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는 되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끝나자마자 16일 날이죠. 어제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 서울대 교수 아닙니까? 수의학고 교수죠. 예, 그분이 윤석열 물러나라는 사실상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 사람이 손에 그 힘을 쥐면 그걸 행사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모양이에요. 예. 그리고 아니 왜 윤석열 총장을 왜 자기가 이야기해? 정당은 정당 일을 하면 되지. 그 사람은 뭐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기관에 거기 책임자를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대통령하고 뭐 사이에서 논의가 있고 무슨 뭐 진퇴가 이야기가 있고 이러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건 사실은 또 임기제거든요. 네, 2년이죠. 그 임기제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거는 제도거든. 네. 제도는 사실 대통령도 자기가 임명권자로 해서 제도 자체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도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비례정당이 사실은 비례정당이라 할 수도 있습니까? 그냥 위성정당, 개딸이 정당 그런 그렇죠. 정도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기들이 이겼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부터 나오는지 참. 아니 근데 이번 총선이 윤석열 총장 심판하는 선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촛불 시민의 힘을 모아서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 쫓아내기 위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당선시켰으니까 이제 여의도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했던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아니 조국에 여러 가지 수사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범죄 혐의들이 12가지 또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그걸 인지해가지고 또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한 당사자들을 검찰보다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검찰은 아예 범죄 혐의 또 권력층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우희종 씨 그 사람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나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검찰총장은 자기 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촛불 집회를 한 사람들은 그 조국 수호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범법자도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되는데 이게 촛불 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라.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말이죠. 극성기야 지금.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권력이 강화된 적이 없었잖아요. 극성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 옆에 사람보다도 자기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저렇게 되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지. 권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법부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 중 10명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중에 5명이 소위 인권법이라든가 그 진보 개혁 인사들입니다. 자칭 좌파 인사들이에요. 헌재도 9명 중 8명을 임명했고 6명이 또 진보 성향, 좌파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입니다. 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캠프 사람입니다. 광역단체장 17명 중에 14명. 지방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시도교육감도 거의 진보 세력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법, 행정, 입법 그리고 지방정부 거기다 선관위까지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선관위라든가 사법부 여기는 심판을 보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심판들까지도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이 다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공영 정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조국이 그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어린아이들입니까? 그럼요. 예? 뻔히 보면 그 사람이 죄가 있고 그 사람들이 혐의를 해가지고 기소를 할 때는 나름대로 증거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검사를 잘못했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이 믿을 수 있는 데가 어딨습니까? 우리 국가기관 모든 것을 자기들 편이 아니면 불신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그럼 대통령은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문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자기들 내부의 이런 과도한 예? 이런 주장들을 스스로 좀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도 대통령이 해줘야죠. 그러니까 조국이나 부인 정경 씨는 이미 기소가 돼갖고 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 조국에 대한 복권운동을 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검찰도 이제 7월 공수처가 출범을 무력화시키고 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사법부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뭐냐면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뭐 행정부는 대통령이 자기가 수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사법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구성원이 다 그 문편이에요. 네. 말하자면 뭐라면 그 사람 문재인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국회가 온전히 그야말로 온전히 완전히 문재인 사람들로 구성됐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국가 3권 분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대통령이 그 초월적 지위에 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대통령이 마음 한번 잘못 쓰면요 국정이 완전히 이제 뒤엉켜질 것이고 나중에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느냐. 근데 제가 이제 문 대통령한테 또 분명히 인식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최소한도 입법부만은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힘을 달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 가졌던 기대 내지는 희망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선택이 그렇게 내려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통합당 자체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이번 선거를 보면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이슈도 못 만들어내는 야당은 처음 봤습니다. 준비를 그러니까 총선 말만 했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준비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도 이렇게 준비 안 된 부족한 정당에 대해서 표를 달라 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이 우희종 교수 이전에도 유시민 예.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미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고 허수아비다. 이분이 지난번 검찰과 언론의 유착 문제 이런 것들도 뭐 제기를 했고 신라젠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뭐 유착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먼저 공격하고 나섰어요. 이 사람들이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을 믿고 놔두면 적어도 이 편파 수사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 네. 억울한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지금 또 윤석열 총장 전혀 공격 안 하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 정부 쪽으로 그 대통령 쪽으로 이게 만약에 편향이 되면 야당이 지금 야당일 거 아닙니까 떠들고. 네. 근데 네. 그 정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걸 검찰권을 그래도 적어도 이 야당이 믿어준다 이러면 또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총장은 적어도 그런 편향된 그런 수사는 안 할 것이라는 건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에서 놔둬야지. 괜히 이거 밀어내고 대통령 편드는 만약에 검찰총장을 안 쳤다. 그때부터 이제 야당뿐 아니라 이제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이 또 시작된다고요. 그건 결국은 대통령이 그 부담 다 써야죠.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여당 수뇌부 이낙연, 이해찬 다 좀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해요.
이제 나오는 정도가 검찰 개혁이다. 예, 예. 말하자면 이번에 민의 중에 정책적 과제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하겠다 하니까 공개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지만 식물총장이 무슨 수사야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선거 공작의 책임자 또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 연루가 된 또 조국 사건과 연루된 황운하, 예. 한병도, 최강욱, 최강욱이는 뭐 비례대표입니다만 세 사람 다 당선이 됐어요. 또 조국 선거를 앞장서서 말하자면 어떻게 유도했달까? 그런 사람들도 김남국이라든가 김용민 둘이 다 또 당선이 됐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윤석열 밀어내기, 쫓아내기에 뭐 앞장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앉아서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건 사실이죠. 그 문제는 다만 이제 이낙연 지금 이제 당선자죠. 이분도 그렇고 당에서 그래도 자기의 재집권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부터 이제 나아갈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짓은 안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당 내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무슨 친문, 대깨문인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가자는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겠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지금 공수처가 7월 발족을 하게 되면은 공수처라는 거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친위대적인 성격이 강하고 결국은 공수처는 검찰의 힘을 빼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찰한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처리가 돼서 수사의 모든 기능들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다면 사실은 검찰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압력이 계속 들어올 경우 뭐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다. 이 최광욱이는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예. 과연 윤석열 총장이 버텨낼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수처가요. 공수처는 이 뭐냐면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할 거야. 갖고 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1차 수사는 전부 경찰로 다 넘어가고. 예,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는 판사, 검사 전부 대상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검찰은 공수처의 하청기관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예. 뭐 다른 뭐 범죄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치성 범죄라든지 이런 데서 공직자 범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야 이건 당신들 그래 이거 수사해 하면 그거 받아서 할 거고 아니면 그거 내놔 이러면 공수처가 할 거고 그럼 이 윤석열 총장도 만약 공수처에서 당신 좀 수사 좀 해야 되겠어 이러면 할 말은 없죠. 수사한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정말 이제 그때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공수처가 정말 그렇게까지 갈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지금 공수처장 선출도 야당목이 2명 아닙니까? 7명 중에서 그리고 6명이 합의가 되어야 공수처장에 대한 재청권을 대통령한테 보내는데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합치면은 원내교섭단체가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야당목에 배정된 2석 중 1석은 나도 달라. 나도 야당이다. 집권당 아니면은. 그렇게 될 경우 자동으로 공수처장 선출 이 문제에서도 야권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체로도 6명이 돼갖고 충분히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력이 뭐 아침 사설이나 칼럼에서도 자제를 해야 한다. 관용과 포용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검찰 수사 팀들을 다 해체시켜버렸고 4+1 체제로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다 법안 처리해버리고 다 국민들이 반대한 거예요. 비례 유성정당 안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하고 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엄청난 힘을 받았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로 나타났는데 과연 절제를 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독선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자제력은 대신에 그만큼 부족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아니 나쁜 건 내가 나쁘다 하고 나쁜 거는 척결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 우리나라만큼요. 이 정권 사실은 적폐 청산은 좋은데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 사람을 바꾸는 거 이것은 옛날에 공산당식이에요. 뭐냐면 숙청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적폐 청산이 아니라 사람 쳐버리지 징버리고. 그런데 적폐 청산하는데 이 사람들도 가만 보면 제도 개선은 뒷전을 밀쳐놓고 계속 사람 없자고 윤석열이 누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언젠가 되치기 당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윤 총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검찰이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동안 밀어놨던 정치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수사를 계속하자. 그러니까 갈 길은 간다. 그런 의지를 확고히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것만큼은 역시 윤석열이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늘 강조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의지할 때가 헌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대신에 헌법보다 더 권위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오직 헌법의 정신에 거기에 기초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뭐 자기 지위가 어떻게 되든 그거는 자기 책임 아니잖아요. 내가 쫓겨난다 해서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어디에 기대서? 헌법에 기대서. 이것만 분명히 좀 해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총선에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권력형 이른바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소환이라든가 그런 좀 외부로 드러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수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것은 물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3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총선 후에 기소를 하겠다고 해서 임종석, 이광철 이분들도 소환 조사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선 수사 이른바 이것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하나 관련된 것은 그 백모 수사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그 아이폰에 비밀번호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울산 현지까지 내려가서 여러 가지 선거 상황들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예요. 검찰로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쥐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신라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내 특히 부산파의 어떤 그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이고 또 하나는 라임 사건입니다. 그 윤 총장으로서 여하튼 이게 국직국직한 이 사건만은 빨리 해서 매듭 짓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이건 김종석 위에 그 울산이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이제 창이 자기를 겨냥하기 전에 이쪽에서도 빨리 뭔가 정권 측에서도 이게 완전히 우리 권력 핵심을 완전히 겨냥하기 전에 빨리 어떤 청소 같은 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권에서 견제가 강하게 들어와서 과연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그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윤 총장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뭐 추미애도 법무장관인데 지난번 무슨 거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관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쥐고 있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또 이제 열리자마자 공격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면에 윤 총장으로서 볼 때는 빨리 그 안에 리액션이 있기 전에 그래 속도전에 지금 그래서 속도전을 해서 최대한으로 증거를 많이 확보해 놓고 결국 자기가 만약에 어떻게 하다 정치적으로 밀려난 한이 있더라도 증거는 살아 있으니까
그럼 법원에서 장난을 치건 어쨌든 역사적으로 증거는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마 거기다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니까 빨리 기소를 하려고 속도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예. 7월 발족 전까지 그렇죠. 예. 이 문제들은 매듭을 짓겠다. 너 그게 안 아마 그러면 안 되고. 예. 윤 총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권력 핵심에 걸려 있거든. 청와대에다 걸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 주변에 있는 뭐 실세라는 사람들한테 아니 걸려 그래서 있거든. 지난 총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당이 돼야 대통령은 탄핵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 보호하고 뭐 조국 보호한다며. 조국 수호하고 뭐 대통령 보호한다고 우리가. 아니 대통령 보호하는 세상에 총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민주화된 나라에서.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광진을의 고민정 당선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 사범들이 고소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범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도 지금 아마 60일 내에 끝내야 할 것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검찰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흐지부지 유야무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거 사범 수사 윤 총장이 얼만큼 의지를 가지고 정말 외압을 물리치면서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사실은 관심사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들 뒤로 앉아가지고 회심한 미소를 띄울 겁니다. 지금 한 90명이 뭐 좀 수사에 예. 또 이제 지금부터 계속 또 고소 고발이 들어갈 거예요. 예. 고발이 들어갈 텐데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야, 윤 총장 해. 법원에 가면 계속 끌잖아. 3심까지 가면. 아니, 그래갖고 임기 다 채워요. 그래, 예. 그리고 뭐 그래서 당선 무효 나봐야 내가 임기 마지막 하루 전날 뭐 당선 무효 날지 모르니까 당신 하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더더구나 우리가 지금 몸이 얼마나 커졌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윤 총장은 아마 자기 마음은 시간은 바쁠 거예요. 빨리 뭐든지 매듭 지어놓고 나한테 혹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빈틈없이 매듭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양측이 이 강대강으로 나오면 결국은 정부 측도 정권 측도 그만큼 상처를 입게 된다. 이걸 알아야죠. 자기들도. 정말 이 선거사범 수사 같은 것은 법의 취지대로 신속하게 끝내서 단호하게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아야 단죄를 받아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게 유야무야하고 시간 끌기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매 선거 때마다 여러 명의 많은 수의 선거사범들이 나오지만은 또 결과를 보면은 뭐 몇 명 정도 옷 벗는 선에서 금배지 떼는 선에서 끝난 게 지금까지 해왔던 예. 어떻게 보면 관례 아니었습니까? 관행이.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으로서는 사실은 애초에 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그 세비를 주고 그 사람이 입법을 하고 예? 뭐 중요한 의안 결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이 당선 무효야. 아니 지금 당장 황운하라든가 최광욱이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 다 기소가 돼가지고 아마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 사람이 틀림없이 범죄에 연루가 됐고 그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구나 하는 인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잘 알 거란 말이지. 아, 내가 거기다 가짜 사인을 해준 거다. 그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야. 그다음 황운하 자기가 뭐 왜 수사를 했는지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들이 보통 옛날에 우리가 말해 우리한테 정치에서 옛날부터 가장 중요시한 게 도덕성이거든.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의감 이런 건데 정말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공직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자기들이 출마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우리 유권자는 또 뭡니까? 참 그래서 예 이게 유권자들도 요번에 좀 감정이 많았던 것 같아. 뭐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서로 싸우게 되니까 뭐 잘잘못이라든가 도덕성 뭐 이런 것보다 또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고 우리 국민들도 또 정부가 풀어대는 돈 풀기 여기에 좀 너무 현혹됐다 할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제가 전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교통카드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난 안 준다? 이런 것보다는 계속 줄게 하는 게 더 낫잖아. 그렇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 예.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 머니라는 게 엄청 쓰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소금 먹은 사람이 물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70%밖에 안 준다네 또. 아, 그래? 완전히 전 국민 다 준다더니. 뭐 당에서는
100% 주세요. 이인영이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고민정이 당선되면 전 국민한테 주겠다고. 주겠다 했는데 정부에서 고민정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래도 70%밖에 못 줘 이런데 이러니까 이제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아이 당신들 말이야 정부 사정도 모르고 자꾸 엉뚱소리 하지 마.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뭐 100% 이래가지고 표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이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또 불평 불만이 하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윤석열 총장이 본인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갖고 있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이 이런 권력 비리라든가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힘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